자, 그러면 수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시 상중하 라인을 짜야 될 때 3월 모평 성적표를 가지고 어떻게 상중하 라인에다가 좀 적용을 시작을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한 명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컨쇼라는 학생인데요. 문과 학생입니다. 주요 전체 내신은 1.85 정도 되고요. 컨쇼 데이터는 94점 정도가 되는데 요 94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 컨쇼에서는 컨설팅을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대학교는 등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학교의 편차, 그리고 그 학생의 수준을 보는 어떤 평균, 그리고 이 수단이 이 모든 것을 석차 백분율로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줄을 아이들을 한번 세워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추후에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건데 그 컨쇼 데이터가 전체 성적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우리 아이 전국 단위는 94점 정도 되는 학생인데 전체 내신이 1.85고요. 요 94점 정도 나오면 어느 학교가 지원이 가능하냐면 중앙대학교 정도 점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내신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 주요 과목을 가지고 2.15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아시다시피 교과 전형이라는 거에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 모평 성적표는 저희 컨쇼의 모의혁명을 통해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의 아이가 이제부터 수시를 지원할 때 여기 나와 있는 3월 모평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교 기준을 잡는다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시를 하는 데 있어서 상중하 라인을 짤 때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 일단 안정권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교를 구성할 때는 안정권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정권만 잡히면 그거 위로 대학교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안정권 잡는 데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안정권이라는 걸 잡으려면은 첫 번째 수시를 하는 데 있어서 변수라는 부분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변수가 엄청 많아요. 그죠? 서류를 보는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학교에 대한 수준이나 또 사정관들이 저희 아이 생기부를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 이런 거에 따라서도 변수가 생기고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면접장 가서 우리 아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 학종을 가지고 안정권을 형성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권을 잡을 때는 정량평가를 통해서 잡는 게 중요한데 수치 갖고 잡아야 됩니다. 그 수치 갖고 잡을 때 교과전형이라는 부분과 정시라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이 수치화된 데이터를 갖고 안정권을 잡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2.15 등급이에요. 일단 정시 라인 빼고요. 교과 전형을 가지고 대학 라인을 짠다라면 2.15 정도 되는 아이가 평균 값을 가지고 교과 전형을 지원하거나 최저 라인이 무너졌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라인이면은 완전히 안정권을 형성하냐면 단국대학교랑 세종대학교는 2.15면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엄청 많습니다. 문과도 마찬가지고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을 형성한다면 단국대학교나 세종대학교 라인이라면 이거는 어떠한 변수가 들어오더라도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고요. 확률로 계산하면 아마 90% 이상 합격선이 형성될 겁니다. 이게 진짜 안정권이겠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대학교 라인을 조금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마지노선 안에서 대학교가 안정권을 형성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적정 라인은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적정 라인부터는 안정권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학 라인을 한 단계씩 높여야 되는데 교과 전형 가지고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갖고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정 라인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솔직히
변수라는 게 있다 보니까 교과보다는 더 리스크가 있겠지만 이 정도 등급대 우리 아이가 지금 전체 내신의 학생부 종합전형 컨쇼 데이터가 94점이면 아까 중앙대학교 정도 그러면 1.85 정도 되는 아이가 지원 라인을 구성했을 때 어느 정도 라인을 넣어야 되냐면요.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는 적정 라인이 홍익대학교나 국민대학교 정도가 적정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익대학교나 국민대학교가 2등급대 초반 아이들이 뽑히다 보니까 주요 내신 2.15 갖고 계산하면 홍익대학교는 최저 라인을 맞춘다라는 전제가 좀 있어야겠지만 홍대나 국민대학교가 교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 보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립대나 경희대학교가 학종의 어떤 적정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컨쇼 데이터보다 약간 대학 레벨을 한 단계 낮췄을 때 적정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도정권 대학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지원 라인을 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상향 라인으로는 일단 교과 전형 갖고는 2.15등급이다 보니까 대학교 레벨을 높이는 데는 교과로는 이제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죠? 걷다가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가 상향으로 보이진 않아요. 적정 라인에서 상향 사이 정도로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85 등급 아이가 어디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정도가 저 등급대로 도전권을 좀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면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 라인까지도 한번 도전권인데 이거는 조금 높게 던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시를 집어넣을 때 교과라는 걸 가지고 안정권을 잡고 그걸 위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를 섞어가면서 대학 라인을 상중하로 짰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주요 내신이 전체 내신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대학 레벨의 안정권이 조금 더 벌어지면서 형성이 되네요. 이게 정석인데요. 이렇게 짜는 게 보통 보편적인 상중하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모평 성적표를 가지고 3월 모평 성적표를 가지고 이 아이의 수준을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 3월 모의혁명입니다. 3월 모의혁명인데요. 저희가 이거 컨쇼 홈페이지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무료예요. 그냥 퍼가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의혁명을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3월 모의혁명을 가지고 현재 우리 학생이 정시 수능 갖고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이 구성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저희가 6월 모의혁명도 제공해 드리겠지만 수시 지원 시 납치당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납치당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구성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 대학교 상중하 라인 짤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수시 가지고 짰을 때 안정권을 교과로 잡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정권을 교과가 아닌 모의고사 수능 가지고도 잡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의 성적입니다. 이 친구 문과 학생이었잖아요. 국어는 화작을 봤는데요. 표준 점수가 125에 백분위가 89점 2등급 학생이고요. 화통이 130점에 백분위가 90에 2등급 학생, 영어 1등급에 한국사 1등급이고요. 생윤과 사문을 봤는데 생활윤리는 백분위가 97에 사회문화는 89점 정도 나온 학생이니까 2등급대에 형성한 학생으로서 약간 1등급대에 완전히 후반까지도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네요. 아까 내신이 2.15였습니다. 그죠? 교과 전형 갖고 2.15로 잡던 대학교의 적정 라인이 국민대학교 홍대가 약간 최저 라인으로 도전권인데 이 정도면 최저는 무조건 맞춘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정도 점수대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아이는 문과 라인으로 일단 잡아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안정권, 도전권, 불합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컨쇼가 요번 3월 모평 기준으로 표점을 계산해서 학교 수준에 맞게끔 환산 점수를 다 예측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 성적을 여기 보시면 4점수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 건국대학교 환산 점수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과들이 있네요. 글로벌 비즈니스나 부동산, 행정학과, 경제학과 다 가능하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도전권이 형성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국민대학교, 근데 중앙대학교는 네, 불합격 라인이에요. 우리 아이가 경희대학교가 지금 도전권 형성이 돼 있고 건대는 충분히 안정권과 동국대학교로 갈 수 있다라면 우리 아이는 3월 모평을 통해서 이 3월 모평 성적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건대나 동대, 그러니까 건대는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는 안정권이 잡혀 있는 게 단대 세종대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건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대나 국민대도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리 아이 모평이 건국대 라인이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대학교 라인을 어떻게 짜면 될까요? 자, 대학교 라인을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3월 모평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정시 라인으로 건국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점수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건국대학교부터 넣을 건지 아니면 그 위부터 넣을 건지를 생각해야겠죠. 그랬을 때 적정 라인으로 건대보다 한 단계 높였을 때 경희대학교나 중앙대학교 시립대? 근데 우리 아이가 경희대학교랑 중앙대학교를 지원을 한답니다. 여기에다가 몇 장을 사용했죠? 2장을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어디를 넣을까요? 서성한 라인을 다 집어넣겠죠. 왜? 어차피 우리 아이는 여기 수시로 지원해서 다 불합격하게 되면 나중에 정시를 가지고 어디를 가면 되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성한 라인에다가 3장을 쓰고요. 한 장이 남네요. 그러면 우주상향, 일명 우수상향이라 그래서 고려대학교도 한 장 던져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카드가 되잖아요. 걷다가 1.85 등급 정도라면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이나 이런 것들 잘 계산해서 던져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최저 라인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도전권으로 한 장 정도를 사용해서 총 6장 라인을 짜줄 수 있겠네요. 왜? 단대랑 세종대 같은 경우는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3월 모평을 봤는데 3월 모평 점수가 단대나 세종대 점수가 안 나오면 교과를 가지고 안정권을 받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모평과 6월 모평 그리고 9월 가채점은 수능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시를 지원할 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컨쇼에서 정치혁명이 아닌 모의혁명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월과 6월은 저희가 모의혁명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서. 네, 그러니까 잘 한번 사용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으시거든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대학 라인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월 모평부터 우리 아이가 정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제 대학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잡아야겠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3월 모평을 잘 봤다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3월 모평을 못 봤다라면 우리 아이가 수능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라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건 최저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 그러면 최저 공부 라인으로서 학업에 대한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은 2.15지만 여기에는 아직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학년 내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 주요 내신을 만약 1.8등급으로 올려온다라면 여기 있는 대학교가 또 변화가 일어나면서 안정권 대학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기준선을 잡을 때 3월 모평부터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3월 모평 성적표를 분석해서 수시에 대한 지원의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방송이었습니다.